안녕하세요. 물리교사 이영선입니다. 네, 이제 물질과 전기장 큰 단원 제2단원입니다. 같이 함께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는 사실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필수가 됐죠. 아주 유용하게, 그리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고, 지금 전기가 없으면 너무나 불편한 생활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물리에서 배우는 요게 좀 적혀 있는 뭐 전기장부터 전자기 유도, 정전기 유도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18세기와 19세기에 많은 것들이 발견이 돼서 18세기와 19세기에 전기학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들이죠. 사실 뭐 전기가 우리에게 처음 발견된 것은 뭐 이런 뭐 정전기 유도, 그다음에 전기장 이런 전기적 용어가 먼저 발생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일단 발견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 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에 옷을 벗을 때 뭐 나타나는 정전기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어, 그리고 옛날에는 뭐 호박, 단추로 많이 썼던 호박에 마찰을 통해서 먼지가 묻는 등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 전기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찰 전기에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실 번개죠. 번개. 정전기에 있어서 가장 또 대표적이고 화려한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 같이 벤더 그래프의 정전기 발생 장치. 우리 아이들도 보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 이와 같이 머리가 붕 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위에 것과 번개와 이거는 공통점이 있죠. 사실 이제 마찰 전기입니다. 즉 마찰을 통해서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이죠. 즉 마찰적인 원리는 뭐냐? 여러분 사실 중학교 때 살짝 배웠을 겁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재질을 서로 이제 마찰을 시켰을 때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이동을 하죠. 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에보나이트와 털 가죽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더 잡아당기는 쪽이 전자가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가 에보네트 막대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보네트 막대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탈거직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띠게 되면 이로써 이제 전기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정전기라는 건 뭐냐면 이 분포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하, 즉 에버네트 같은 경우는 마찰이 된 이후에 방전이 되지 않는다면 전하가 움직이진 않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털가죽과 그리고 에버네트 막대는 여러분 부도체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자, 이와 같은 거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정전기. 정전기는 당연히 뭐 전기력과 그 다음에 전기장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이 마찰 전기에 대해서만 좀 더 연결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는 다 부도체입니다. 부도체에서는 이렇게 마찰이 되면은 정전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실험을 실제 해보게 되면 이 뭐 털가죽이라든지 이런 곳에 도체를 문지르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체에는 어떻게 정전기를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방법이 이제 있게 되는 게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죠. 자, 도체와 부도체는 성질이 다르죠. 아시다시피 도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인데요. 뭐 철이나 금, 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도체는 뭐 종이랑 또 플라스틱 같이 저항이 커서 잘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잘 흐르다는 얘기는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도체 같은 경우는 잘 이동할 수 없다는 얘기죠. 속박전자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체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경우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일편적인 예로는 사실 거의 검전기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마찰전기 실험을 할 때 이거 문지른 다음에 여기에 전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검전기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대면은 이 금속 박이 벌어지죠. 사실은 이 검전기가 나타나는 이 현상이 바로 뭐냐? 정전기 유도입니다. 자, 왜? 금속 박이 벌어졌죠. 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서로 미뤄진다는 뜻이고, 이 얘기는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가 여기에 대전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현상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만약에 이 도체, 이 금속판과 이 금속부 연결되어 있는 게 도체니까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라는 대전체를 갖다 댔다. 그럼 당연히 여기 이 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움직이겠죠. 자, 알다시피 플러스 쪽으로,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가, 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반면에 먼 쪽에서는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플러스가 띠게 되죠. 이 상태가 바로 이제 정전기입니다. 얘가 이렇게 그대 유지가 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로 전하 분포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전기죠. 예. 이와 같이 정전기 유도는 뭐냐? 금속과 같은 도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그리고 먼 곳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돼서 마치 정전기처럼 나타나는 현상, 이거를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극은 도체 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분리되는 것, 바로 이 현상이죠. 자, 당연히 대전체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은,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네, 정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체가 아니고 부도체에 만약에 대전체가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좀 다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부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죠.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 전하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를 갖다 대면 이 이 빨간색의 플러스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요. 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치우쳐서 돌게 된다. 그래서 이 플러스 대전체 쪽에 마치 여기에 마이너스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먼 쪽에는 플러스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유전 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전원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정전기 유동과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까이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똑같죠. 그리고 먼 곳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나게 된다. 단 정전기 유도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서는 절연체, 즉 부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마찬가지로 치우게 되면 원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은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하나, 정전기 유도는 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유전 분극은 부도체,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 속을 보시면 접지, 방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볼 수 있죠. 이 피레침은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사실 발명을 한 것이죠. 18세기에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접지 같은 경우는 대전체를 도선으로 지면에 연결을 해서 뾰족한 부분에 아시다시피 더 많은 전하들이 모여있게 되죠. 그래서 번개가 치면 다른 집에 맞는 것이 아니라 피레침에 맞게 돼서 다른 것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걸 접지, 또는 모여있는 거를 땅에 대는 것을 이제 방전, 이렇게 방전되면 전원을 잃는 것이죠. 이런 거를 실생활에서 또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